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나스닥 어제 고점 신호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실 땐 내려놓으셔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S&P 500인데 자, 월봉으로 여기 쫙 확장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점은 맞죠. 그러니까 자꾸 신고가 돌파 그러면서 지금은 분명한 버블 영역입니다. 그럼 여기 과거 2000년도 요 고점과 그 2001년도죠. 코로나 때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선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넘어왔죠. 지금은 넘어온 영역입니다. 분명한 고점 영역이고 여기서 이걸 못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버블이면 밀고 올라갈 수 있고 미국 대선 영향으로 착시를 활용해서라도 FOMC 발표 있었는데 금리 인하 1회 하겠다고 하죠. 그럼 3회 예상했었는데 뭐 1회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덜 인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건 지금 더 나은가요? 미국도 어렵습니다. 진짜 빅테크에 다니시는 분들도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똑같은 건데 1.5배 이상 올랐잖아요, 물가가. 심한 건 2배씩 오르고 그러면 같은 월급 받아도 이게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경기 좋은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경기는 좋고 자산시장은 좋지만 실제 생활하는 건 참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시장만 불을 뿜는, 특히 주식이 불을 뿜는 시장이죠. 그러니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미국 경기가 좋다. 뭐 계속 좋을 수 있지만 계속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를 보면 어느 순간 좀 다운되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이제 거의 임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요 버블은 따라가시되 저는 좀 안전하게 하시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돌파했죠. S&P 500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고가를 가고 있어서 그런데 잘 보시면 요새 많이들 얘기합니다. 모든 종목이 올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빅테크와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시장이 균형 잡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누군가라기보다 기관들도 미국도 이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면 여러 종목을 다 사겠습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만 쓰고 안 돼요. 그래서 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그 종목을 끌어올려주면 누군가는 다 따라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이나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걸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딱 그런 시장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일 전이에요. 2일 전에 애플은 떡상했지만 지금은 부분익절하실 필요가 있다. 뭐 애플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거죠. 그동안 좀 밀렸으니까.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는 엔비디아와 이제 반도체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고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 매도를 하시는 거, 일부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시는 거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지금보다 과거를 우선 볼게요. 요거는 2020년 7월부터니까 요게 이제 코로나 전에 2020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자, 고점이었어요. 고점이면 여기 작은 파란색 선 보이시고 여기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자, 상승 초기는 자, 1월에 폭락했다가 2월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는 이 밴드의 높은 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눌릴 때도 여러분 패턴 보시면 급격히 오르죠? 급격히 오르면 위에 아랫꼬리를 달든 윗꼬리를 달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급격히 내려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야 된다? 절대 아니죠. 어디 사야 돼요? 여기 사야 됩니다. 눌리신 다음에 사셔야 되고 자, 그래서 밴드가 상단부에 위치합니다. 상단부란 건 여기 점선 빨간색 위쪽에 있죠. 근데 점점 가면서 그 높이가 가격은 높아져요. 가격은 높아지는데 밴드에선 하단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면
2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가요. 분명히 가격은 높지만 이 파란색 점선과 빨간색 점선의 사이에 고점이 위치하죠. 예,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쭉 밀렸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 위치가 요 위치예요. 2020년도, 요건 이제 21년도부터로 다시 뒤에 거를 자른 거죠.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라인이 있죠. 분명히 빨간색 라인 위에 고점이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가격은 높아요. 예, 가격은 분명히 높은데 이 상대적인 기울기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때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괴로웠던 2021년도 말 12월에 고점에서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 고점이 점점점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밴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밴드 보실 때, 자, 여기서 요 다홍색 밴드예요. 다홍색 밴드. 여기 닫고 내려갔죠? 네. 여기서도 두 번째 내려갔다가 고점 올라오면서 요 밴드 닫고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여기 닫고 살짝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밀고 내려가죠? 미국 주식의 특징입니다. 예, 미국 지수의 특징인데, 예, 한 5개월 올리면 2, 3개월 누르고 내려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그럼 우리는 현상이라고 해야겠죠. 언제 산다? 여기 사시면 안 돼요. 여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셔야 될 땐 사실은 아니에요. 없는 분들은 사시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파셨다가 이런 눌림 자리에서 사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오른 만큼 또 내려갈 땐 상당히 조정을 주고 가니까요. 근데 이게 뭐 5, 6개월 내려왔냐?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한 달 만에 쭉 밀어내리죠. 예, 미국장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 하나 볼게요. 자, 다른 부분보다, 자, 여기 고점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자, 한 번 요 선을 닿았습니다. 여기 이 점선이죠. 점선, 검정색 점선을 닿고, 자, 한 번 닿고, 그 다음에 두 번 닿았죠. 그리고 세 번 닿고, 네 번 닿고 무너졌어요. 그럼 지금 어떤지 볼게요. 자, 요건 2023년도 4월부터인데 마찬가지로 빨간 선 위에 올라섰죠? 예. 패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움직이는 패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서 다시 밀렸죠? 다시 밀려서 요 하단에 돌파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는 4번 부딪혔어요. 이번 볼까요? 한 번, 두 번. 여긴 그냥 쭉 밀고 갔죠? 그리고 밀렸다가 지금 세 번째 닿았죠? 네, 뭐 4번으로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는 같은 구간이라. 3번 닿았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한 번 더 밀렸다가 뭐 이번 달에 하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휴가철인 7, 8월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안 밀더라도 어느 정도 밀었다가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 사시면 되겠죠. 굳이 지금 막 따라가서 더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를 폭이 없습니다. 72니까 제가 예전에도 안내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형성이다. 이 이상은 버블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버블이라고 딱 명시하기보단 버블에 가까운 가격대라 이거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지금은 조금 현금화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인데 액면 분할 이후로 살짝 여기 BII라고 제가 사용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확 밀렸다고 말씀드렸죠? 분봉, 120분봉으로 봐도 확 밀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거나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이 이슈가 있어서 이게 약간 오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확 꺾였는데 지금 주가가 버티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폭발적인 상승은 안 일어나죠. 싸졌지 않습니까? 그죠? 129로 싸졌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갈 때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못 오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매수하시려면 소량만 하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여기 $100 정도. 요 사이에서 100에서 110달러 사이 내려오면 이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더 좋은데 추세 하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여기 $90 요 선에서 매수하시면 추가 상승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밈주였죠.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를 때 쫙 오르죠? 그럴 때 BII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확 꺾였죠? 확 꺾였을 때 매도가 일어났고요.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살살살 오르는데 가격은 어때요? 급등하죠? 여러분, 이게 BII가 크게 안 올라도 가격은 급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엔 매물대가 이제 투심이 이렇게 떨어지면 공포가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 기관이 팔았겠지만 매수세가 현저히 줄겠죠. 높은 가격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일부 가격에서만 사주면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무서운 건 이렇게 상승세를 타던 주식이 이렇게 한번 꺾이고 BII가 이렇게 횡보 내지는 하락, 이런 식으로 밑으로 깔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를 보셔야 되니까 천천히 매수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자,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애플을 사시는 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더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 지표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애플은 쭉 내려왔고, 여기 보시면 돌파 라인 깨고 내려왔죠? 올라가는데 또 부딪혀서 또 내려왔죠.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그렸다는 거죠. 계속 내려와서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했고, 이제 다시 돌파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높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다시 이전 추세를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BII 어떻습니까? 이 주황색이 올라가서 그대로 가고 있죠? 이거는 누가 털어낸 게 아니잖아요. 세력이 샀다. 기관이든 거대 자금이 사서 얘를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이건 눌려도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반등하고 있죠?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근데 테슬라를 보실 때, 자, 요 BII로 설명드리면, 그럼 가격은 계속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 변동이 원래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 추세를 그리거든요. BII도.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를 뛰죠. 이런 케이스는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지표라는 게 100%는 없다고 늘상 말씀드리죠. 근데 좀 특이하죠.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락했다가 더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횡보로 유지하죠. 횡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우상향은 어려우니까. 더 내려가지 않으면 양호한 거니까, 자, 이런 정도에 있다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BII가 더 내려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면서 한번 딱 올라와 줄 때, 그때가 바로 완벽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끊어냈죠. 횡보를 끊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고, 제가 이쪽 가격에 좀 샀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위험은, 안정성은 높은 주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체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전 방송에서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슈팅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때가 5월 이제 말 중순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상승했을 때, 슈팅 크게 나왔을 때 절반 수익 내고, 그게 여기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떨어질 때 또 샀죠. 여기 매수해서 또 올라가서 매도하고, 그리고서 큰 슈팅을 줬어요. 근데 우선 저는 여기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아쉽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다 생각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여러분 이 BII 지표를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쭉 가고 있죠? 예, 주황색이 쭉 가고 있어요. 일봉상 보셔도 어떻습니까? 쭉 가고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질 때도 기관이 안 나갔다는 얘기죠. 대량 매도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위치가 됐냐? 자, 이렇게 라운드형을 그리면서 바닥을 팠죠. 예, 이거 컵앤핸들, 예, 요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계속 어디서 일어났냐면, 자, 여기 돌파 라인 있고요. 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 관찰 라인에서 처음에는 이제 반등했지만 지금은 뭘 보셔야 되냐? 여기 빨간색 이 라인이 21 2평입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예요? 여기는 61 2평에서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자, 61 2평 반등했던 건 초기고 지금은 21 2평 반등했죠. 그리고 다시 21 2평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가 저점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돌파 라인 이 라인을 통해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위쪽으로 한 단계 더 높여버렸죠? 예, 이제 이 범위가 위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려와도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매수하셔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높은 가격대가 아니니까 뭐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이지만 뭐 주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손절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61 2평을 주로 손절 라인으로 갖고 있어서 이전에도 여기 갔을 때는 우선 그 이전이지만 매도를 했어요. 이때는 안 갖고 있어도 이쪽 61 2평을 깨면 저는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이 파란색이나 검정색 라인에서 매도를 하고요. 여기서 25% 매도, 25% 매도. 그리고 내려올 땐 거의 이제 물량을 안 갖고 있습니다. 돌파 라인 내려올 땐 완전히 손절을 하고. 그래도 가끔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장투로. 그럼 이쪽에서는 우선은 물을 타지 않고 버티던가 아니면 그냥 우선 줄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반등하는 이 시기에 사는 편이라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리스크를 훨씬 줄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경동인베스트도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요. 국내장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장에 비해서 분명히 어려운 거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훈련하시면 미국에서도 미국 주식 차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잘 보내시고 오늘 그래도 많이 하락 안 하고 반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